네, 미국 경제 AI 산업 호황을 필두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만 내부적으론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와 신용, 투자 사이클을 둘러싼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건데요. 고용 호조와 물가 부담, 국채 금리 상승이 맞물리면서 다음 주 케빈 워시 의장 취임 이후 첫 FOMC에서 어떤 결과,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의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또한 굉장히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 굉장히 뜨겁게 반등을 해줬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지표들로 좀 출렁했단 말이죠. 오늘 증시의 반등은 어떻게 보면 중동 전쟁의 종식 관련 이슈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최근 미국 경제 흐름들 보고 계세요? 타코죠. 38번째 타코고, 물론 마이크론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목표가를 외국의 이제 우리 IB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금리 요소하고 그다음에 타코가 사실 이제 반복적으로 타코 때문에 금리도 낮아지고 그래서 프리미엄이 훼손될까봐 걱정했던 변동성들이 다시 복원이 되는 그런 이런 상황인데, 네. 근데 실질적인 내부 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단순히 뭐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석유,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해가지고 에너지 정보청 EIA에서 네. 원유하고 석유 재고가 지금 15억 배럴 정도 나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쓰여지는 게 이제 1,000만 배럴씩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축유라고 이해하면 돼요? 아니요, 총 재고요. 그러니까 총 재고요. 비축유를 전략적 비축유는 정부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네. 거고 이제 상업용 재고하고 민간에서 갖고 있는 총 비축유를 네. 다 전체 재고로 토탈했을 때 토탈 재고가 이제 15억 7천만 배럴이고 이게 이제 1,000만 배럴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전략 비축유 같은 경우는 전쟁 직전에 한 7억 배럴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억 5천만 배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량 떨어졌고 이게 네. 이제 거의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이제 오바마 때 최저치를 한번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최저치까지 빠지는. 물론 이제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산 이제 오일 자체가 이제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채워나가면 된다. 생산량을 늘리면서 채워나가면 된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감속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전략 비축유도 최저치에 와 있고 그리고 호르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봉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타코의 입장에서 타코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에는 치킨 아웃한다. 뭔가 예.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좀 좋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사실상 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주말 사이에 이제 본격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도 봉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 봉쇄가 결국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결국 중간선거전까지는 풀릴 거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안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적이라는 그걸 중간선거까지 안 풀리게 해서 트럼프의 리더십이나 트럼프가 원하는 이제 핵 협상을 꺾어버리는 게 자신들의 무기라는 걸 이미 캐치업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트럼프가 굉장히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이제 의존해서 금리와 AI의 프리미엄들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실질소득 감속 속도가 미국도 역시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소득이 감속이 빠르다는 건 뭐냐면은 원래 에너지발 인플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에너지 때문에 미국이 뭔가 자꾸 데미지를 겪는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맞는 말씀인데 네. 작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서비스업적 물가가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하고 그다음에 우리 렌트비하고 네.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료품 가격도 이제 반등을 하려고 4, 5%대를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이제 유가발 인플레가 빵 터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물가 지표를 보시면은 이 물가가 이제 에너지 쪽이 20% 올리고 가장 민감한 퓨얼 오일이 거의 50%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해가지고 여행 관련돼서 이제 운송과 관련되는 이제 그 서비스 가격들이 뭐 버스, 기차, 뭐 아니면 우리 이제 국지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여객비 이런 것들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 5%씩 다 오른 걸로 이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런 쪽은 사실은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설령 지금 상황에서 빠진다고 해도 이건 보통 오르면은 운임과 관련되는 가격 지표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상승세가 이어져요. 네. 즉 전반적으로 미국 가게들 입장에서 안 그래도 서비스 가격이 녹록지 않아서 쓸 돈이 가용 자금이 사실 돈 버는 이제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한 20% 정도가 가용 자금이었는데 렌트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근데 그 돈들도 계속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뜨거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AI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업금융 쪽이 되게 좋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이 가장 불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경제하고 회사채 시장하고 주식시장 AI 쪽은 따로 띄어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쪽은 돈이 많이 몰려서 뭔가 호황세를 이루고 있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 쓸 돈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쪽은 어쨌든 결국 소비자 기반이 아니고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AI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내러티브는 존재하지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오르지만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비싸지만 매출과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수익성은 아직도 언제 포지티브가 나올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큰 그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유동성이다. 지금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주가는 오를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미국에 풀려 나가 있는 돈들이 지금 2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유동성 M2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이 23조 달러 규모의 돈들이 물론 이제 전부 다 이쪽에 집중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채 시장만 해도 지금 3조 달러 이상 몰려 있고 그다음에 우리 AI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캐펙스 지출이 지금 올해 예상되는 게 한 7천억. 그러니까 자기 현금 가지고 캐펙스 그냥 자본 지출을 하는 자본으로 이제 지출을 하는 그런 이제 AI 기업 군들이 7천억 달러 정도를 지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작년 대비 거의 40~50% 증액된 금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1조 5천억 달러를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또 다시 캐시플로우 가지고 또 돈을 넣겠다. 여기에 더불어서 1조 5천억 달러는 더 추가적으로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더 넣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올해까지 늘 돈 빼더라도 6~7천억 달러 빼더라도 앞으로 이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들어갈 것만 생각하면 데이터 센터면 3조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거의 뭐 회사채 시장에 3조 달러, AI 3조 달러 익스포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6조 달러 거의 연준이 국채를 갖고 있는 정도랑 맞먹는 금액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요소도 사실은 별개로 가니까 뭐 AI 성장성이 있으니까 뭐 설마 무너지겠어 하지만 이렇게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금리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의 변화, 그다음에 이 변동, 민감성을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구간은 네.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경제의 상황, 이거 경제가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일단 주가는 좋다, 그리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민간 경제, 말씀하신 뭐 메디케어, 렌트 이런 데서는 좀 부담을 안고 있다. 그리고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면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 보면 고용 지표가 지난주에 이제 잘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출렁였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 근데 이제 고용의 질 그리고 최근에 뭐 이번에 오늘 월드컵이 개막을 하면서 관련된 업종들이 좀 많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있었던 말이죠. 결국에는 미국 경기에서 어떤 최근의 고용 지표로만 봤을 때는 이 흐름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고용은 여전히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 질로 봤을 때 안 좋다는 거예요. 5월, 6월 그러니까 네. 숫자가 좋아진 거는 사실 월드컵 앞두고서 물론 이제 서비스 쪽에 헬스케어도 들어갔지만 이제 공무원 관련돼서 월드컵 행사와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이제 고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건데 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미국 경제하고 아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그 다음에 건설업 이쪽은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이벤트성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의 그게 정책 파워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가리는 거죠, 자꾸. 자꾸 포장으로 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포장으로 가려도 계속 좋은 방향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물론 맞는 말씀인데 그게 포장으로 가리는 게 어느 선까지는 가능한데
이게 포장으로 계속 가리다 보면은 속안에 이제 썩은 사과가 있다고 칠게요. 이 썩은 사과를 계속 포장으로 가리면 멋져 이렇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포장재를 딱 걷어들이는 순간 이게 썩은 사과였네라고 놀라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코셔스하게 여러분들께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이제 경고성 멘트를 드린 이유는 AI에 대한 성장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 네. 확장성이 되게 크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 반도체 여러 가지 이제 밸류 체인으로 형성된 그룹군만 보더라도 기업 그룹군이 지금 거의 수백 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상위에서 엔비디아 주축으로 해가지고 하위로 가면은 이제 웨이모와 같은 이제 벤처 당연히 네. 중간에 클라우드 이런 거 빼고라도 근데 이 흐름에 큰 공룡 기업 그룹군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AI 추가적인 성장이나 투자를 하기에는 재정이 자꾸 딴 데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 지출이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도 10월부터 올 4월까지 7개월 동안 원래 예산을 한 7조 4천억 달러, 7.4를 쓰기로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7.4를 쓰기로 해놓고 지금 7개월 동안 4.4를 썼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연말로 가면서 재정 지출이 몰아서 많이 쓰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속도로 가면은 분명히 초과 지출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상위에서 지금 많이 쓴 부분이 어딜까라고 보시면은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당연하게 이제 우리 소셜 시큐리티 이건 실업급여 나가는 쪽이니까 네. 당연한 거고 메디케어 뭐 헬스케어 뭐 이쪽 나가고 이자가 2순위예요. 지금 거의 6천억 달러를 넘어갔어요. 7개월 동안만. 그리고 그 다음이 상위 랭크가 누구냐면 이제 디펜스 쪽입니다. 6천억 달러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사일 쏠 때마다 하루에 200억 달러씩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작년도 같으면은 사실 정부가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의무지출 정부가 꼭 써야 되는 소셜 시큐리티랑 같이 꼭 써야 되는 쪽이 있고 그다음에 재량 지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다가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하는 이제 재량 지출이 있는데 재량 지출에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는 AI와 그다음에 우주 산업 그다음에 로봇 관련되는 쪽에도 수백 달러 투자하면서 스타게이트 펀딩도 마련하고 네. 민간의 조성을 계속 펌핑업을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하면서 말살하겠다. 어젯밤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살을 하겠다. 하르그 섬을 결국 점령해서 이란 사원을 다 갖겠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그러니까 공격 취소한다. 주말에 거대한 합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말로는 이렇게 와해를 시키고 있지만 전쟁 관련된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AI에 대한 투자는 조금씩 정부 주도로 가기에는 미흡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점점점 이제 우리 그 결과지를 받아볼 때가 됐잖아요. 네. 무슨 결과지? 지금 이렇게 물가가 4.2가 이제 컨센서스였기 때문에 CPI가 4.2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4.2가 앞자리가 과연 4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2가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수준인가라고 그 의문을 던졌을 때 뭐 상식적으로 경제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PC가 중요하지만 물론 PC 이 내외로 이렇게 상하단 플러스 마이너스 1% 한다고 해도 최상단이 3%인데 3점 몇 여기까지는 봐주겠지만 4 이상 됐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의 지금 그 기준금리하고 30년물 고정금리하고 차이를 보면 200pp 이상의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200pp 이상 차이 나는 거는 대략만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더 그 수준만 생각하면 뭐 물론 그만큼 인상을 하지는 않겠지만 5번, 6번 인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항상 최근 들어서 페드가 늦게 움직이고 데이터를 보고서 움직이니까 시장 금리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 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금리가 사실 고용이 숫자가 좋다고 해서 금리 인상 할 것 같으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빠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용지표 우리 상무부에서 나오는 고용지표 그 PDF 파일 딱 보시면 이게 제조업은 다 안 좋은데 지금 일시적으로 올랐는데 이게 누가 봐도 보이거든요. 네. 파일 한 번만 열어보면 그러면 분명히 뭐 저나 아니면 다른 더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고용의 질이 안 좋다. 이건 경기가 살아나는 이제 빅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일시적이다. 이런 판단을 당연히 내려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지금 불안한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좋다,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장성은 여전한데 지금 같은 되게 암흑기가 서서히 올 것 같은 환경에서도 여기서도 AI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면서 종목별로 뭘 사라 하는 게 누구나 지금 불안한 구간이 됐다. 그거를 심리적으로
반증했던 게 최근의 변동성 장세다. 음. 근데 이제 다음 주죠. 이제 FOMC 이제 열리게 되면 충분한 이제 매파적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금리는 한 번에 못 올려. 왜냐하면 케빈 로시 당장 왔는데 지금 연준 인사 중에서 주요 인사들이 4분이 지금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당장이 아니라 이거는 올려야 되는 방향성으로 전환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우 전쟁 때도 빵 터지고 금리 올리겠다라고 하고 올려야 됩니다라고 하고 사실 수개월이 걸리고 올리면서 그때 올리는 속도가 후반부 가서 이제 가파르게 팍하고 올라오면서 빅스텝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상황과 되게 유사한 측면이 있고 다만 지금은 이제 AI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고 여기에 돈이 집중이 되고 있고 회사채 시장도 초호황의 어떤 그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시장금리와 미국 기준금리의 차이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고 네. 두 번째 지금 트리플 B 이하의 투기 등급의 회사채 금리가 세 번째 천장을 두드리고 있어요. 5.5를 갖다가 작년도에 한 번, 올 초에 전쟁 터졌을 때 바로 한 번, 그다음에 이번에 또 세 번째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세 번째는 과연 여기서 양치기 소년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세 번째 두드리는 이 순간은 그거를 넘어가고 싶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채 시장도 이제는 약간은 피로감이 좀 같이 오는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핵심은 뭐냐면은 뭘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네. 제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을 좀 해두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네. AI 성장 기업도 하지만 나머지 방어적인 내수 기업, 소비재 기업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단기채와 같은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배분해 나가면서 장기 투자의 플랜을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자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미국 경제가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결국 물가가 계속해서 뭐 3.2, 3.8 이번에 또 5월에 4.2%까지 오른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오늘 트럼프의 어떤 치킨아웃 종전 이슈가 나와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제유가도 90달러 선에서 이제 86달러까지 좀 빠진 모습이 나오거든요. 결국엔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나아지는 겁니까? 나아질 수 있겠죠. 종전이 된다. 근데 거기에서 대전제는 큰 게 붙어야죠. 그러니까 종전이 된다. 종전이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이 된다.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란에서 계속 그 이란 혁수대, 그러니까 혁명수비대에서 계속 발표를 해본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휴전의 문제, 그러니까 종전이라기보단 그들은 휴전이란 표현을 써왔고 휴전을 하면서도 동시에 협상한 사안들, 특히 핵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사안들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놔야 된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번 참에 거기에서 이제 무기화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하루에 통행료 한 번 통행료 저기 20억 달러인데 이 기회를 놓칠 소리야. 안 그래도 제재 해제 때문에 제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대통령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국가들한테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제 통행료를 내니까. 그 동결된 이란의 자산을 그걸 갖다가 뺏어와 가지고 그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휴전으로 갈 소위 말하는 프레임이 아닙니다. 형태 자체가. 근데 탁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 생각하실 거예요. 이래 놓고 주말 가가지고 또 이 이란 혁명 수비 내일이잖아요.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또 강경한 대응을 하거나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지 아니면 공격 현황이 있으면 또 다시 일요일쯤 됐을 때 우리 평온해졌을 때 또 트럼프는 말살을 하겠다. 모두 다 하르그섬 에너지 시설을 다 파괴하겠다.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트럼프에 이렇게 공격하겠다? 아니야. 공격 취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합의를 이룰 거야. 이것만 지금 개수를 세본 분이 계신데 그거 인용해드리면 지금 38회예요. 38회. 와, 38회 정도네요. 반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점점점 지금 압박이 다가오고 있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회동이 계속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유 관련되는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은 미국 회동이 엑슨모빌도 그렇고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경고예요, 경고. 이러다가 4개월 안에 미국조차도 산유국이잖아요, 미국이. 근데도 4개월 안에 쇼티지가 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비밀리에 회동을 하고 이거를
언급한 문구 자체를 자꾸 익명을 요구하면서 백악관에다가 의사 되는? 표시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상황이. 왜냐하면 찍힐까 봐. 아, 그러니까 이만큼 현실이 가려진 상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된다 누가 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된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이제 처음에는 그게 가능하죠. 몇 번 우리 양치기 소년도 몇 번 속일 때까지는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4번, 5번, 6번 가면 이제 안 믿기 안 시작하는 속죠,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진짜 양치기 소년이 진짜 물려 죽는 약간 그때가 왔다 그래도 안 예, 믿는.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그래도 세이프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월드컵이 열렸으니까 또 축제의 분위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또 이 원유에 대한 이제 공급 쇼티지의 가능성, 공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가능성들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또 보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월드컵이 끝날 때쯤이 되면 한여름 또 다가오잖아요. 우리 남반구도 그렇고 이제 중반구도 그렇고 네.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여름이 이제 뜨거워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에너지 가동 결국에는 이제 에어컨 써야 되고 이제 냉방 수요들이 엄청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때 돼서 또 심각성을 깨닫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가려지는 상황에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뜨거워서 종목을 피킹하는 데 열중을 보이고 계시지만, 제가 한번 또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 뭔가 불안한 이제 밀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시장일 때는 약간 넌센스다, 너무 성장성이 강력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약간 환상적으로 믿기보다는 자산 배분을 조금 철저히 해나가시는 게 좋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위기에 좀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네네.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1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 그리고 지난 러우 전쟁 당시의 어떤 상황을 좀 반추를 해보면 전쟁이 터지고 물가 상승 압력, 그리고 당시 연준의 스탠스는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급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물론 이제 워시가 취임하고 다음 주에 첫 FOMC이기 때문에 바로 금리 인상하기 좀 어렵다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정도로 전쟁이 끝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하게 개방이 되지 않는 스탠스가 몇 개월 지속이 된다면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시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업계 회동 내용을 저도 이게 왜냐하면은 주간별로 미국에서도 원유를 소비하는 물량이 2주는 되게 빠르고 1,000만 배럴이고 2주는 700만 배럴.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숫자를 딱 맞추긴 힘들어요. 근데 네. 업계 관계자분들이 이야기한 이제 코멘트하고 그 아티클들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앞으로 4개월 내에요. 전부 다. 4개월. 앞으로 4개월. 그러니까 예. 앞으로 4개월 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공급이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단 이제 소비자들이 이것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인플레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두 번째 이슈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제조업이 지금 AI 쪽 투자는 좋지만 제조업은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이미 네. 감소세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AI 투자가 결국에는 우리 뭘 필요하죠? 전기,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프라, 전력 인프라, 전기 인프라를 갖다가 다 지금 구축하려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도 가가지고 수주받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전제는 뭐죠? 결국 원유 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물론은 더 먼 미래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태양광을 통해서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도 짓고 네. 뭐 그림은 있지만, 그럼 뭐냐면은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는 것들, 그다음에 전력과 관련되는 수요를 4개월 후부터는 서서히 이건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혹은 이제 그러니까 비제조업 서비스업이고 그다음에 AI 쪽이든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경제의 성장률 패턴을 보시면은 원래 소비가 끌어가지만 소비는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버텨주는 쪽이 뭐냐면은 정부 지출하고 작년도까지 형태입니다. 정부 지출하고 설비 투자. 설비 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이 좋아서 설비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ICT 산업이에요. 다 IT 쪽이에요. 이걸로 다 이제 메꿔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성장률은 높은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1분기에도 이제 재정 지출의 소비 지출의 성장 기여가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정부가. 네. 그러니까 1분기부터 일단은 경기 살리는 것보다 딴 데 돈을 쓰기 시작을 했고, 연방 정부가 지금 2분기에는 앞서 재정 지출 내역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하느라 딴 데 돈을 못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7개월 동안 6천억 달러 썼는데 그게 4월 달까지가 6천억 달러면 국방비 지출이 네. 아마 이제
5월, 6월에 더 많이 쐈기 때문에 미사일을 공격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숫자는 더 올라갔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전쟁 때문에 많이 소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원유에 대한 압박은 산유국인 미국조차도 4개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의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짓눌리는 요소가 너무 명확하게 숫자로 보여요. 숫자로. 근데 숫자로 보이는데 이것을 뒤엎는 거는 결국에 타코로 금리를 자꾸 내리려고 하고 유가를 투기적인 심리를 갖다가 잠재우는 이 정책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실제 밀려 들어오는 원유 쇼티지에 대한 그 충격을 어떻게 보면 대비하지 않고 가리는 형태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경제적인 데미지로 한 3, 4개월 후부터는 좀 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강조해드리지만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위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좀 주고 계신데요.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AI,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여서 물가를 낮출 수 있다. 굳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발언들을 줄곧 해왔단 말이죠. 베선트를 중심으로. FOMC에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AI 생산성, 정말 생산 효과를 좀 바꿀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 시차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짜맞추기 자기 식대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의 그림을 본다면 AI,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피지컬 AI가 와서 네. 이제 공장이 이 자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직접 판단하고 직접 물건을 분류하고 물건을 직접 조립하는 그런 형태까지 되면 인건비는 굉장히 낮아지고 이 세팅만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드는 건 뭐죠? 전력 비용밖에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감가도 느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기계가 기계를 관리하게 되는 그런 형태니까 그건 10년의 그림으로 보면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 이제 그 성공 모델이 10년까지가 누구냐면 필요하군요. 사실 도요타거든요. 도요타. 네. 도요타가 여러분들 요즘에 피지컬 AI가 자동차의 공정에 이제 접목되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수익성 향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시지만 도요타는 2003년도부터 그걸 접목을 해왔었어요. 이미.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비용을 갖다 통제하는 데 좀 우수한 사례로 이미 입증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인플레가 그 인플레가 아니잖아요. 좀 솔직히 좀 짚고 넘어가면 상품 인플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품이 비싸가지고 인플레가 나타나는 게 네. 아니라 첫 번째 서비스 인플레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 서비스 인플레가 고공행진한다는 건 뭐예요? 일론 머스크는 혼자 독특하셔서 이제 땅콩집, 창고집 한 칸짜리 집에서 사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뭐 벤처 기업가들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이 최소 뭐 200~3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이제 200~300억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이제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택에 대한 쇼티지, 주택의 가격에 대한 쇼티지, 그다음에 렌트비에 대한 상승 요소가 다 곁들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비스 가격의 무한한 상승세와 그다음에 떨어지지 않는 자산 발휘 인플레이션 이게 사실은 인플레의 핵심 요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AI 때문에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먼 얘기다. 지금 당장은 여기에 더불어서 유가발 인플레까지 가미가 됐기 때문에 매파적인 스탠스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럼 짧게 앞서도 이게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어떤 위기 관리에 대한 말씀이시지만 하반기 금융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예. 이게 투자를 하시지 말자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유동성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래서 자산 배분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개인적인 이제 예입니다. 이거는 AI 성장성 기업에 대해서도 한 30~40%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30 정도는 결국에는 우리 이제 방어주 쪽. 그다음에 나머지 30 정도를 단기채, 이자를 받기 위한 단기채로 이 포트폴리오를 좀 확산을 시키자. 근데 각각을 살 때도 한 번에 몰빵해서 사지 마시고 네. 적립식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분할해서. 좀 길게 예. 5개월 정도 넣고 가셔야 된다 이런 판단. 알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KB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데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